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84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컵 2차 예선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판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전이 이제 원정길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우리 소집 멤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순주 아나운서가 상황을 아주 한 단어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애초부터 물론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북한 원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조가 짜여질 때부터 가장 중요한 한 판이 있다면 어느 경기냐? 레바논 원정일 것이다 라는 것이 원래 예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액면가 전력으로 봤을 때 물론 북한이 자신들의 홈에 레바논을 불러서 2대0으로 이기기도 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보면 우리 조에서 우리 다음으로 그래도 전력이 괜찮은 팀이 어디냐 하면은 레바논이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뭐 기억하기 싫은 2014 월드컵 3차 예선 때 있었던 우리의 또 원정 패배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보더라도 베이루트 참사. 레바논전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홈 경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반기에 치를 모든 경기 중에서는 역시 레바논 원정이 가장 우리에게는 키포인트가 되는 경기고 결국 지금 승점 나와 있는 걸로만 봐도 이 경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1, 2위 결정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 북한은 다음엔 또 레바논 원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를 가장 가까이 추격할 가능성이 있는 팀이 레바논이니까 우리에게 이 원정 경기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피파 랭킹 91위 약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얕볼 수도 있겠지만 원정에서는 항상 힘을 못 썼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멤버를 정말 최정예로 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멤버 지금 주세종 선수만 바뀌고 그쵸.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전 회의가 돼서 백승호 선수가 김학봉 감독으로 가고 주세종 선수를 뽑은 것 정도를 제외하면 변화는 없어요. 변화 없는 상황에서 4-3-3 운영이 중심이 돼서 비슷한 이제 선발 라인업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빈투 감독의 성향 자체는 또 기존에 계속 중심이 됐던 선수 위주로 계속 진행을 시킨 것이 또 최근 근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황희찬, 김신욱 이런 카드들이 이제 조커로 대기할 수가 있거든요. 권창훈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선수들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 레바논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공략을 한다면 또 오히려 우리가 다른 카드로 또 다른 전술로 임해서 빈투 감독의 능력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도 같은데 이번 경기만큼은 진짜 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경기입니다. 레바논 원정인 객관적 전력에서도 우리 조에서는 제일 그래도 우리나라를 빼고는 좀 센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경기를 잘 마무리를 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 이번 멤버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주세종 선수와 백승호 선수가 바뀐 거 그거 하나가 상당히 눈에 들어오고 뭐 주세종 선수는 최근에 폼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주세종 선수가 또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는 예전에 뭐 뛰었던 경력도 쭉 있었고 사실은 뭐 이것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멤버를 보면서 가장 든 생각은 뭐냐면 23명을 뽑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레바논 원정이 있고 그리고 브라질과의 또 아주 유의미한 평가전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진짜 이제 월드컵처럼 생각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 25명, 26명 약간 조금 더 실험성을 가미해서 선수들에게 좀 경험치를 축적시켜주고 뭔가 이런 실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딱 23명을 뽑았단 말이죠. 이거는 이 두 경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이 월드컵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23명이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나름 의미가 있었던 선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벤투 감독이 조금 더 긴장할 수밖에 없던 이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베이루트 참사라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레바논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레바논 좀 어떻게 나올까요? 레바논은 기본적으로 루마니아 대표 출신의 리비우 시오보타리오 감독인데요. 이 감독이 올해 6월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 게오르게 하지나 뭐 첼시 선수였던 단 페트레스쿠 같은 선수와 같이 뛰었던 그때 국가대표 멤버예요. 그때 센터백으로 뛰던 시오보타리오가 맞아요. 루마니아 뭐 디나모 부크레슈티 같은 명문 클럽도 잠깐 지휘를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 리그에서 감독 생활을 또 했었기 때문에 중동 정세를 조금 알다가 이제 6월에 레바논 감독으로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팀 자체가 아시안컵 때 뭐 멤버랑 비교를 해봐도 그렇지만 일단은 대표팀의 주축 풀백 라인들 왈리드 이스마일이나 알리 할만이 지금 대표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파우루 선수도 대표팀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좌우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들이 지금 새로 물갈이가 돼서 계속 실험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웨덴에서 축구를 배웠던 밀키 형제가 있는데 뭐 이런 선수들을 비롯해서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엘 헬리 같은 선수, 또 불가리아 클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야스 같은 선수, 또 크로아티아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드라디 선수, 이러한 해외파 선수들을 최종적으로는 명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지금 저희가 현재 녹화 기준으로 받은 명단이 약간 임시 명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제 생각에는 이 해외파들을 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외파들을 빼고 국내 리그에서 지금 AFC 컵 결승에 올라간 멤버들이 일부 있어요. 센터백이 만수르나 키퍼 칼릴이나 또 무하마드 하이다르나 아타에 같은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볼 수 있는 그런 2선 자원들, 이런 선수들은 다시 합류할 수 있지만 해외파들은 제 생각에 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수비들을 보면 측면 풀백도 뭐 차이토 자인탄 같은 선수를 스리랑카전에 썼고 그 전에 또 이렇게 조금씩 바꿔봤는데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비부터 감독은 좀 정비를 합니다. 새로 들어온 감독은 국내 리그에서 동기부여가 강한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두고 뽑은 것 같고요. 공격 라인은 이 중동 클럽들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뭔가 조금 객관적으로 약한 듯 보이는 팀들도요. 팀마다 다 재간이 있는 에이스급 선수들이 한 2명, 많게는 3명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팬들이 레바논 하면 잘 아는 마툭. 이 마툭 선수가 여전히 팀에서는 에이스 역할이에요. 왼쪽 윙어 역할이지만 여전히 돌파력, 순간 스피드 능력 살아있고 오른발 킥, 슈팅, 공격 지원에 있어서 이 마툭 선수는 확실히 핵심 자원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있는 마타르 선수, 2선의 중앙 플레이메이커 역할이죠. 오가면서 플레이메이킹 역할도 하고 또 간헐적으로 이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나 여러 가지 공격 가담을 해주는 이 마타르, 이 2명의 핵심 선수들은 뭐 레바논 하면 이 2 선수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의 기량은 개인적인 기량만 놓고 볼 때는 우리 대표 선수들 정도의 수준에 다 높은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런 선수들에게 공격 기회가 연결했을 때는 언제든지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도 어려운 원정이에요. 특히 이번 2차 예선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 같은 경우도 원정의 협회가 공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이번에 다 공들이 몰텐이라고 옛날 아시안컵 때 썼던 공이에요. 이 공이 잘 감기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공 특성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평상시에 쓰던 공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 가지 공, 또 피치 환경,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원정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그런 아주 화려한 축구보다는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우리도 중시하고 경기를 지배하되 일단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공격에서는 확실한 루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 네. 특히 상대 측면 수비나 수비 쪽에서의 약점들이 조금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 속에서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명단을 보니까 아직까지 확실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어질 명단에 따라서 좀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팀 지금 스태프는 레바논의 이전 경기들을 이제 분석을 다 해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명단을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스태프도.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명단은 제가 확신하건대 임시 명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른바 예비 명단이라고 하죠. 이제 그 지금 뽑힌 선수들 가운데서는 대표팀 경력이 아주 적은 선수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선수들이 레바논 또 자국 리그에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바논에는 지금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은 아헤드라는 클럽이 있어요, 레바논에. 근데 이 아헤드 클럽이 레바논 대표팀 전체를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가 아헤드 선수들이 들어와요. 물론 그 레바논에 살아있는 레전드 마투크 선수는 아헤드가 아닙니다만 나머지 주력 멤버들은 거의 다 아헤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장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해외에서 자라나서 해외에서 활동해왔던 선수들을 또 섞어서 이렇게 팀을 구성을 했었는데 이 아헤드가 최근에 아마 국내에서도 약간 보도가 됐는데 AFC컵이라고 그게 AFC 챔피언스 리그보다 한 계단 아래 이제 클럽 대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으로 따지면 유로파 리그 같은 거죠. 그런데 이 AFC컵에서 아헤드와 북한의 4-2-5 팀이 이제 결승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엊그제
아헤드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우승이 레바논 클럽 역사상 최초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지금 아헤드 선수들은 상당히 이제 또 분위기가 좀 고조돼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최종 명단이 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헤드 선수들은 무조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해외파들은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장 의원님 말씀에 한 표를 던지는데 아헤드 선수들은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헤드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공격 라인이 어떻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냐면 왼쪽에는 마투크 선수가 물론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독일 태생이고 이제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엘 헤리 선수를 만약에 최종 명단에 이제 합류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아헤드 소속의 라비 아타야 선수가 윙어 오른쪽 윙어도 보지만 선수 이제 교체에 따라서는 톱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투크가 왼쪽, 이 아타야 선수가 보통 20번을 달고 많이 뛰는데 이 아타야 선수가 아마 톱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오른쪽을 뛸 수 있는 선수는 하산 모니 차이투라는 선수가 있어요. 요 8번을 주로 달고 많이 뛰었었는데 그래서 7번, 20번, 8번 그러니까 해외파 선수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라인업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20번을 달고 많이 뛰었다고 설명드린 라비 아타야 선수를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이 아타야 선수가 오른발이 메인이기는 한데 왼발도 잘 꽤 써요? 잘 쓰고요. 이 선수가 상당히 어떤 개인기라든가 피지컬이라든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측면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레바논이 3대 0으로 이겼던 그 스리랑카와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리랑카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2개를 얻어냈었는데 그 2번의 페널티킥을 모두 얻어낸 선수가 바로 이 20번의 라비 아타야 선수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어떤 저돌성이라든가 발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 또 오른발이 주력이지만 왼발도 괜찮게 쓰기 때문에 이 선수는 드리블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제칠지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산 마투크 선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가장 경계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역삼각형 미드필드를 레바논이 사용하는데 레바논도 우리와 유사하게 이제 4-3-3이 기본 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가 해외파가 좀 없고 약간 바뀌더라도 저는 포메이션 자체는 계속 가져갈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역삼각형에서 주로 이제 왼쪽 자리에서는 이 나데르 마타르 선수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나데르 마타르 선수는 투르크메니스탄전을 이제 보시게 되면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가공할 오른발 중거리포를 터뜨렸어요. 정말로 가공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오른발 직접 슛을 넣을 수 있는 킥 능력도 지니고 있고 또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상황에서는 또 크로스로서 동료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14번을 답니다. 14번의 나데르 마타르 선수의 이 오른발 능력에 의한 어떤 어시스트라든가 흘러나오는 볼에 대한 중거리 슈팅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딱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선수도 아헤드 소속이기 때문에 저는 최종 명단 때는 반드시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10번을 달고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모하마드 하이다르 선수. 이 모하마드 하이다르 선수는 레바논 전체 멤버들 가운데에서 가장 플레이메이커적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이 선수는 중원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왼발을 잘 써요. 그래서 오른쪽에 배치되더라도 사실은 중앙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이 선수의 발끝으로부터 뭔가 창의적인 상황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하이다르 선수가 레바논에서는 가장 창의성과 시야를 갖춘 미드필더 겸 윙어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레바논은 아무래도 우리를 상대로는 수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멤버들을 통해서 수비 지역에 선수를 많이 두더라도 사실은 역습적으로는 레바논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레바논 정도의 전력의 팀을 근심한다면 사실은 말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시아 축구는 점점 한 경기 한 경기마다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그럼요. 좁아들면서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경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레바논 원정에서 그래도 조심해야 될 한 4-5명 정도의 선수는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레바논의 전력을 예측해 봤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얕보면 안 되는 팀이라는 건 느껴지지만 저는 또 우리 팀이 얼마나 잘해줄지 기대가 되는 게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11일 월요일 오전에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2일 훈련 이후에 13일 레바논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아부다비에서 레바논까지 전세기 운항으로 또 간다고 하니까 좀 북한전하고는 다르게 컨디션 조절 좀 잘 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만큼 미리 안 가고 아부다비에 있다가 바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레바논도 지금 현지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2차 예선에 걸린 나라들이
다 현지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북한 원정 다 실력을 떠나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사실 우리가 전력 분석은 열심히 했지만 우리 선수들에게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신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특히 북한 원정하고 투르크메니스탄전 보면 스리랑카전도 물론 중요한데 이 팀이 워낙 또 약체예요. 스리랑카는. 근데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원정을 보면 일단 중앙에서는 나데르 마타르 선수가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해요. 오른발 패스를 넣어주면서.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전은 물론 아주 극적인 오른발 중거리 골을 빵 터뜨리긴 했는데 그 전에 전체적인 플레이 패턴은 일단 볼 배급을 해주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우리가 허리라인에서는 철저하게 일단 체킹을 해놔야 됩니다. 이 선수 발끝이 뚫리면 마툭에게 가거든요. 마툭은 언제든지 1대1에서 우리 선수들을 제낄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못 제끼더라도 접고 오른발 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철저하게 그 전에는 마툭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는 셋피스 같은 데서 득점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훈련을 좀 집중력 있게 잘 한다면 객관적 전력이나 모든 정황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또 팀이고 그리고 공 적응을 잘 못했는데 원정공이요 몰텐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봐요. 물론 그 팀은 이제 그 공 갖고 맞섰으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는 2번 겪어봤잖아요. 이번만큼은 조금 적응이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수들 믿습니다. 이번 경기를 잘 치르면 또 뒤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브라질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벤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라질전을 생각하기 이전에 레바논부터 잘해야 된다고. 아이 그럼요. 월드컵 예선하고 평가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레바논전 잘하시길 우리 태극전사들 파이팅!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돌아왔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거 한 번 더 언급하라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저희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네. 언젠지 이제 좀 아시지 않나요? 11월 29일 오, 네. 바로 그게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제가 네. 일정 빼놔야 되기 때문에 저 굉장히 일정 잘하시네요.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추첨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대1 원투펀치 플러스 친구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폼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정해서 딱 30분 드리는데 한 명씩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총 60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놀러 저희와 함께 수다 떨러 온다고 이렇게 네. 생각하고 정순주 아나운서 염장 지르러 커플들도 많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